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충격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리사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일단 메이 총리의 승리로 끝났지만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큽니다.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국가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등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럽 정치 전문가인 안병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2016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습니다. 설마 했었는데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전 세계가 놀랐던 기억 지금도 생생한데 3년 가까이 흐른 지금 또다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예, 제가 영국에서 한 6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뭐 안정적인 의회 민주 정치 운영하는 국가를 알고 있는데요. 브렉시트가 워낙 의회였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하나의 브렉시트 드라마를 좀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좀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단 한 달 전에 보수당 내에서 자당 총재이자 총리인 브렉시트 메이의 불신임, 그러니까 당수 교체안이 있었습니까? 그 표결에서도 100명이 넘는 보수당 의원이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 표결에서도 거의 비슷한 표가 그 조약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명확했던 거죠. 네. 그게. 네,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2016년 6월 브렉시트가 결정된 뒤 2년 7개월 가량 흐른 지금 시점에 그때와 지금 영국의 민심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일단 가장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5% 네. 이내에서 영국 유권자들이 유럽연합 잔류를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민심이 변화 있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오차 범위 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도 노딜 브렉시트만은 안 된다. 왜냐하면 네.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합의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최소한 한두 달 혼란이 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탈퇴 조건이 있었고요. 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국경 통제 없음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우리가 보통 백스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국의 그 신속한 탈퇴, 유럽연합의 신속한 탈퇴를 원하는 네. 그 보수당 일부 강경론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말뿐인 브렉시트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조약은 안 된다.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제1야당인 노동당은 불신임안을 제출했고요. 다행히 메이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메이 총리가 좀 힘있게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렵습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메이 총리가 2017년 6월 초에 조기 총선을 네. 수립했는데 원래 더 많은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한 게 자충수가 돼서 과반을 상실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메이 총리는 좀비 총리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는데요. 네. 이번에 자당 의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조약 비준에 반대이기 때문에 네. 메이 총리는 예를 들면은 좀 평상시 같으면 당장 사임을 했을 텐데 네. 지금 비정 상황에는 사임하지 못하고 계속 유럽연합 EU와 조금 더 나은 조건, 그러니까 백스탑 관련 규정을 조금 더 보장을 한다든지 그런 걸 협상을 할 텐데요. 유럽연합의 입장은 명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재협상은 없다는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 메이 총리는 계속해서 시도는 하겠지만 네. 그렇게 힘을 받거나 좀 이렇게 더 나은 조건 얻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유럽연합과의 재협상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브렉시트는? 예, 일단 노동당은 첫 번째 불신임에서 실패를 했지만 네. 기회를 봐서 계속해서 총리 불신임에서 조기 총선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인데요. 제2 국민투표, 그러니까 네. 민심이 변하기 때문에 다시 국민투표를 취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 의견 가지고 논란이 좀 심할 거라고 본다. 근데 만약에 조기 총선이 가능하게 된 네. 것은 가능하려면 집권 보수당에서 제2국민투표보다는 조기 총선이 그래도 자기들한테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하려면 앞으로 한두 달은 계속 더 버텨보다가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게 불가피할 때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영국 국내는 물론이고요. 유럽연합 국가들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아닙니까? 아무런 합의도 없이 예정돼 있는 3월 29일에 브렉시트를 실시하는 건데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영국 하원에서 합의한 것은 노딜 브렉시트는 안 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새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는 유럽연합이나 영국도 이 마감 시한을 일단 연기하자. 근데 연기하려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EU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제가 종합해 보면 영국이 브렉시트 방향을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결정한 다음에 요청해라. 그러면은 최대 4, 5개월 정도, 그러니까 7월 초까지는 연장해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노딜 브렉시트를 막아보자는데 영국과 일단 합의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메르켈 독일 총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럽연합 국가들이 혼란을 계속해서 겪을까요? 아니면 뭐 쉽게 진정이 좀 되면서 협의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일단 독일이나 프랑스는 한 달 전부터 노딜 브렉시트 대비를 해서 네. 법안 준비에 들어갔고요.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한 달 전부터 노딜 브렉시트 대비해서 EU라는 게 경제 정치 동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동의 조치 무엇이 필요한가 법안 조치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최악은 막아보자 이런 움직임입니다. 예,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만에 하나라도 3월 29일에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예.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직접적하고 간접적 영향으로 네. 볼 수 있는데요. 직접적 영향은 우리하고 영국 교역이 작년 말 기준 한 144억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체 교역의 한 1% 남짓이어서 큰 비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영국하고 우리가 한EU FTA 하나로서 무관세 교역 거의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자동차 교역 같은 경우는 뭐 10% 관세가 다시 붙는 거니까 아하. 우리 수출에는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크지는 않지만 간접적 효과가 더 큰 게 국제 정치 경제의 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도 있고 브렉시트라는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더 큰 그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병옥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